안녕하세요. 일상과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프리한 40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느낀 내용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 제가 그냥 가벼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40대 가장으로서 요새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느껴보고 싶은 상태나 감정이 뭔가 홀가분한 감정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물론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쌍둥이 딸을 가지신 두 분이 이제 놀이터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더라고요. 저는 차에 있고. 근데 일요일 아침 오전이었는데,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고, 뭐, 물론 저도 애를 태우고 가는 길이긴 했지만, 언제쯤 이렇게 홀가분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 애들이 저에게 이제 뭐 무한한 기쁨도 주지만 어떻게 보면 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언제쯤 이렇게 애들이 좀 장성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모로 홀가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그렇고 이런 세 가지적으로 언제쯤 홀가분해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항상 투자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홀가분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육체적인 거는 제가 뭐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건강 관리를 형님도 잘 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또 와이프도, 어, 그, 전화 안 오겠죠? 어디냐고 자꾸. 자꾸, 어디냐고 자꾸 전화 오고 막 빨리 들어오라 이런 거 할 텐데, 그런 것도 이제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사실 심리적으로도 앞에 두 개 뭐 경제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뭐 애들이 어느 정도 커서 크게 뭐 학원을 데려다 줘야 된다든지 뭐 성적 때문에 걱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방되면 저희도 진정으로 홀가분한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밤이라서 그런지 좀 감성적인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수도권 과밀화와 저출산율 그리고 지방 소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저출산율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책을 여러 개를 뭐 동시에 읽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인구 미래 공존이라는 책하고 그다음에 시사주간지에서 지방하고 대도시 소멸을 다룬 꼭지가 있어서 그거가 생각났었고 그리고 트렌드 코리아의 러스틱 라이프라는 챕터가 또 있거든요. 이 세 개가 좀 연결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수도권 과밀화와 저출산율 그리고 지방 소멸 관련해서 제가 이 세 가지 아티클을 읽은 내용들을 좀 같이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디에 와 있냐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OECD 최저라고 하고 0.84명인 거죠, 사실. 두 명이 결혼해서 0.83명 낳는 거니까 굉장히 줄었고 실제로 신생아 숫자도 지금 20만 명대로 줄어들었고요. 제가 그 인구 미래 공존이라는 책을 보니까 현재 출생률을 에 놀랐다면 30년 전 출생률을 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이유는 현재 출생률은 결국에는 얼마나 아이가 많이 태어났냐는 결국엔 30년 전에 여성이 몇 명 태어났냐로부터 이미 결정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70에서 75년도에 급격하게 이렇게 지금 출산율이 감소했는데 이게 사실은 00년하고 05년도에 이 하락 여파, 신생아 수의 하락 여파로 나타난 거고 80년에서 85년에 이렇게 줄어든 이 여파는 결국에는 10년하고 15년 사이에서 이렇게 줄어든 결과물로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하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결국에는 남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지만 결국에는 여성분들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성분들 숫자가 적다면 출생하는 신생아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인구 예측을
인구미래공존이라는 책을 쓰신 영태형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외국인을 제외하면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하는 말씀이, 경제활동의 주축인 25세에서 59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2030년부터 인구 절벽에 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좀 비관적으로 좀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출산율 관련한 내용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건 결국엔 노령화된다는 거고, 그렇게 치면 25에서 59세 인구가 떨어져서 이 한 나라의 경제적 활력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굉장한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050년도 정도 되면은 뭐 4천만부터 뭐 5천만 초반까지 뭐 예상을 하는데, 굉장히 뭐 3천만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이 책에서 말씀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현상 두 번째는 농어촌은 물론이거니와 지방 대도시들이 동반 소멸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시사주간지 이 기획 기사를 보면 지방이 쇠퇴한다. 이게 오타가 나네요. 쇠퇴한다. 소멸한다는 이야기는 나온 지 오래됐다. 2002년 노무현 후보의 일공약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수도권의 지방사회 불균형이 심각했다. 지역세 때는 농촌에서 시작해서 중소도시로 확산돼 왔다. 농촌은 이미 소멸되고 있고, 이게 중소대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농촌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중소대도시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깜짝 놀란 부분이고요. 농촌이 소멸은 농업이라는 보편적인 산업이 소멸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농업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은 차치하더라도 지방 대도시 인구를 보면은 2012년에 250만 명이었는데 지금 2020년까지 240만 명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이 파란색 선이 인구인데 이 인구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수는 0.3% 감소했고, 사망자는 1.8% 증가했고, 출생아는 10.8% 감소했기 때문에 이 지방 대도시들도 인구 감소가 농촌의 일만이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에도 보시면 결국에는 이 지방 대도시가 결국에는 수도권 대도시하고 승부해서 완벽히 패배했다.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 대도시들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 이런 전망을 좀 내놓았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원인적인 현상을 살펴봤고, 원인적인 면을 좀 살펴보면 저출산율의 원인은 뭘까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표면적인 이유는 만원과 비혼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성상, 문화적 특성상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래서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 아이를 늦게 낳게 되고, 생물학적으로 만원 추세가 계속되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가임 나이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생아 수가 줄어든다. 좀 이렇게 돼 있고요. 조금 더 이 안으로 좀 들어가면 이 만원의 그 트렌드가 강화된 이유를 보면 젊은 세대가 목표로 하는 높은 삶의 기대치가 만원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차가 소나타 그랜저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이상을 살 수 있을 때 결혼을 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결혼하는 기간이 많이 늦어진다라고 분석한 내용이 있고요. 실제로 외국의 학자께서 이거를 주장하셨는데, 코호트 가설이라고, 현재의 삶이 청소년기 삶보다 나으면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고, 청소년기 삶보다 안 좋으면 결혼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 봤던 생활 수준이 본인 결혼하기 위한 요건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MZ, Z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그 만연화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했고요. 사실은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인간 본성에서 찾는 이유를 경쟁 심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경쟁 심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도권 집중하고 연관이 있다. 인간 본성이 결국에는 본인의 생존 욕구하고 후속 세대를 재생산하는 욕구가 존재하는데 경쟁이 심화되고 식민종 밀도가 증가하면 후속 세대를 재생산하는 욕구보다는 본인의 생존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세를 낳는 거에 대한 생각이 줄어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재생산보다는 본인의 생존이 우선시 된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런 경쟁 심화와 심리적 밀도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초저출산 현상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효과를 굉장히 강력하게 끼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셔서 사실 수도권 과밀화랑 그 저출산율이 은연중에 연결이 됐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정말 연관이 있구나. 사실은 저희가 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한번 좀 풀어서 얘기하면 대도시에 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변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지방에 비해서 잘 사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기준이 되고 그러면 한 애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를 일상적으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를 낳는 거에 대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영태형님께서 좀 분석을 하면은 인구 밀도하고 그 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로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전 세계적으로 전 국가를 조사를 한 거고요. 영태형님이 우리나라를 조사했는데 실제로 인구 밀도, 그러니까 여기 이게 점이 다 지역인데 이게 관악구 뭐 이런 식인데 서울로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런 거를 실증적으로 밝히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도권 과밀화가 뭐 2쿠션, 3쿠션 정도 될지 몰라도 저출산율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는 분명히 좀 밝혀진 것 같습니다. 번외로 영태형님이 얘기한 게 인구 줄어들면은 서울대 가기 쉬워질까? 라고 또 반문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울대는 못 갔는데 인구 줄어들면 서울대 좀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태형님 하는 말씀이 수도권 과밀화는 영원히 안 없어진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30년대에도 인서울의 경쟁률이 2020년 대비해서 더 늘어나거나 비슷한 수준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사실은 좀 떨어질 텐데 뭐 1.8이었던 게 1.2까지 떨어질 텐데 서울은 1.5였던 게 1.2로 떨어지는데 여기도 얼마 안 떨어지네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근데 이게 지방으로 가면은 엄청 쉬워질 텐데 인서울 같은 경우에는 꿈도 꾸지 마시라. 서울대 아무나 가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이게 저도 책도 읽고 하는 게 투자 관련된 생각들을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 거라 사실 투자 아이디어를 항상 생각해 보는데 이 10,000원이 되면은 사실은 형님들도 이제 애들 낳고 그 임신 형수님 임신하셨을 때 산부인과 가시면 검사 많이 하잖아요. 뇌전자 검사. 근데 나이가 들수록 검사하는 게 많아지거든요, 사실. 항목이. 아무래도 이제 10,000원이고 노산이다 보면 검사 항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랩지노믹스에서 그 임산부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사볼까 해서 주가를 좀 봤더니 코로나 키트 때문에 5,000원짜리가 2.5가 돼가지고 그냥 뭐 거들떠도 안 봤는데 이게 진짜 만연화 된다면은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도 아마 지원을 많이 할 거고요. 출산율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던 건데 주가가 너무 높아서 접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방도시 소멸 관련해서는 사실은 왜 소멸되냐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하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 두 개를 엮었냐면 원인이 동일한 거예요, 사실. 이 저출산과 지방도시 소멸이라는 원인이 따지고 들어가면 수도권 과밀화의 원인이 있다. 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엮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근데 이 수도권 과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위정자들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도 정말 어려운 문제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에는 없고 서울에만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일자리부터 해가지고 교육 인프라, 의료 인프라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아플 때 주변에 대학병원이 있다는 게, 저도 물론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검 받으러 서울대병원도 가고 했고, 문화 인프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기사를 보면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광주 광역시 관련된 기사였는데 떠날 수밖에 없다. 여기도 보면 수도권으로 가게 된 이유가 첫 번째가 일자리 때문이고, 사실은 공부, 뭐 생활하기 편한 문화생활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 과밀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지방 대도시들도 현재는 인구 유출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방 도시가 소멸되는 건 결국엔 이 인프라들이 다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은 공공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효율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성과하고. 그래서 인구가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발달됐다고 해서 기업들이 예를 들면 광주에 지을 백화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에 지을 백화점을 광주나 대구에 짓는 일은 아마 없을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은 기업이니까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고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거죠. 사실은 수도권에 많은 점포가 있더라도 수도권에 추가 투자하는 게 리턴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수도권이 과밀화될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격차가 사실은. 보시면 수도권 인구가 50%를 이미 19년에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 심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비단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하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쿄 일극화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도권에서는 하나라도 더 팔고 하나라도 더 세워가지고 수요를 늘리기 위해 쟁탈전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대조적으로 보면 이번에 대선에서 이슈가 됐던 게 광주 주민들이 윤석열을 지지할 때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백화점 뭐 복합 멀티플렉스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하나 유치를 못 해줬다 하면서 민주당을 되게 성토를 많이 했는데, 저는 뭐 이해는 하지만 그게 정치의 논리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게 광주에 백화점, 그러니까 규모 있는 백화점을 세우지 않은 게 정치의 논리라기보다는 기업의 논리다. 물론 정치인들이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게 능력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선을 추구하는 게 정부 주도고, 노무현도 2002년에 그 지방 균형 발전을 공약을 내세웠지만 달성을 못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자께서도 지방 균형 발전 TF를 세웠다는 얘기 들으셨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세종시로 공공기관을 대폭적으로 진짜 되게 혁신적으로 이전을 했지만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세종시가 대전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행정도시가 되면은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인데, 주변의 충북이라든지 대전에서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거죠, 사실은. 서울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보다 주변 인구를 더 빨아들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맹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정말 어렵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는데도 이런 그 풍선 효과처럼 반대급부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농촌 소멸 관련해서 투자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이 사실은 이 농업이라는 게 사실은 식량 자급도 그렇고 식량 안보도 그렇고 사실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 무인화나 이런 걸 통해서 농기계가 잘 팔리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서 대동기업이나 TYM 같은 거를 뭐 사보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데 생각을 해봤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봤던 게 이게 이 미국 소형 트랙터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쪽보다는 여기에 주가가 결정이 많이 돼서 사실은 아이디어를 조금 접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전 세계적 글로벌 기업형 농업 회사들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존 디어라든지 뭐 영국의 ADM 같은, 몬산토는 뭐 바이든에 인수돼서 빙사장이긴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을 할 거기 때문에 제일 트랙터라고 농기계 업체가 있거든요. 중국 업체 중에 중국 상장된. 근데 거기에 납품하는 골든 센츄리라는 우리나라 중국계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 퍼가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중국 관련주는 원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멀티플 디스카운트가 심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진 않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면서도 이쪽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회사들이. 비단 이게 우리나라 문제, 고령화되고 농업이, 농촌이 소멸되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좀 나은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트렌드 코리아에서 찾는 희망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좀 어쩌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챕터가 있었는데, 그게 러스팅 라이프였거든요. 오도이촌이라고 해가지고. 이 트렌드는 그 도회적 생활이 일상이 된 오늘날 시골은 비일상과 낭만의 공간이자 나만의 특별한 아지트다. 그래서 촌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트렌드예요, 사실은. 그 이 트렌드는 코로나가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선호를 일단 강화시킨 면이 있고, IT 기술이 발달되고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고용 형태가 변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사실은 수도권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진 거고요. 사실은 크몬 같은 명수 형님 여기 있죠. 스티브 잡스 같은 느낌으로 프리랜서들이 늘어나면서 주거비가 비싼 서울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귀농 기촌 인구나 두 집 살림, 제 친구 중에도 세컨드 하우스를 속초에 사가지고 주말마다 가는 친구가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 같은 처자식 있는 직장인 형님들이나 저 같은 처자식들이 수도권을 떠나가지고 농촌에 잘 있고 사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생각은 안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희망적인 트렌드긴 한데, 이게 실제적으로 농촌의 인구를 진짜 현실적으로 늘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희망적이긴 한데. 저도 사실은 사고 싶고, 세컨드 하우스를 하나 사서 애들하고 이제 주말마다 가가지고 캠핑도 하고 마당인 집에서 바베큐도 하고 그렇게 좀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릴 건데, 희망은 보면 지방 인구가 늘어나고 수도권 가밀화가 완화되면서 출산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원인이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면은 두 가지가 다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러스팅 라이프라는 트렌드에서 조금 희망을 본 거고, 제가 볼 때는 지방 인구를 늘리려면 일자리가 처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일자리가 되면 인구나 이런 것들이, 아래 것들이 다 선순환적으로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방에서 큰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걸 선결 조건은 인적 인프라 같은 것들이 받쳐줘야 기업들도 사실은 지방에 그 지점을 내고 낼 수 있는 거죠. 카카오가 상징적으로 제주도에 내긴 했지만 사실은 제조업이 아니고 IT 기반이기 때문에 큰 고용을 어느 정도 고용 창출하겠지만, 향후에 사실은 제조업을 지방에서 유치하더라도 이 뭐 로봇이나 이런 고용 없는 공장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울산 뭐 이렇게 뭐 부산 이렇게 해서 메가시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음, 어떻게 보면 지방 활성화 전략으로 국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좀 희망을 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도 지방에 큰 기업을 유치를 해서 이게 선순환이 돼서 이제 지방으로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이런 뭐 출산율이나 수도권 과밀화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모로 뭐 인구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투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책도 많이 읽고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좀 공유를 드렸고, 형님들도 뭐 유튜브로 책 보는 느낌으로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